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책임져주지 않을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자라는 얘기를 밀라노나 아줌마가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나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거든. 내가 암에 걸렸었잖아. 그래서 그 갑상선암에 걸려가지고 그거 수술하고 이제 5년 차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암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보통 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수술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사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다 다른 암이었으면 저 수술 안 했을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인생이 언제든 끝날 수 있구나를 그때 빨리 느낀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인생 죽으면 끝이구나. 근데 내가 이제 친척 중에도 되게 일찍 돌아가신 친척 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도 그때 그냥 한 번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때 확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게 나에 대해서 뭐 개소리 하는 사람들 애초에 신경도 안 쓰는 게 딱 맞구나. 그리고 내가 질투를 되게 많이 당하는 편이긴 해요. 되게 진짜 질투를 좀 많이 당했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 왜냐면 나는 내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어가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 비대면을 통해서 내가 월급도 받고 이러면은 그 월급 가지고 이제 여행 가는 거 좋아하니까 월급으로 이제 여행에서 탕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태국 같은 데 가서도 수업한 적도 있고 뭐 여행을 많이 다녀 내가 원래 워낙. 그래서 그렇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주변 사람들도 되게 그 부분에서 되게 막 시비를 건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막 이번에 어디 간다 그럼 막 시비 걸고. 근데 내가 사실 뭐 일이 막 쉬운 것도 아니고, 이게 쉬우면 모든 개발자들이 다 그 강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지. 연봉 막 6천 7천으로 보낼 자신 있으면 학생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학원이 몇 갠데, 국내 학원이 막 수천 갠데. 근데 그만큼 이게 어렵단 말이야. 어려운데도 그래서 나도 되게 일 되게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어딜 가든 항상 학생들에게 24시간 대기조처럼 학생들이 언제든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연락이 오거든. 졸업생들도 가끔 뭐 질문할 때 연락 오면 또 알려주고 이런 경우 진짜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희생 아닌 희생을 하는 거지. 근데 공간적 자유가 그래도 생긴 게 웬만한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화려해 보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고연봉 개발자만 계속 만드는지도 잘 몰라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나를 자기들 식대로 그냥 정의를 해. 내가 우리 집이 되게 금수저래.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옛날에 이제 집이 뭐 빨간 딱지부터서 경매로 집이 다 넘어가고 막 월세로 살고 막 이런 게 이제 20대 때 일어난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내 아웃풋이 아니고 부모님 아웃풋이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사람이.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살았지 20살 때부터. 그래서 내가 빨리 일을 시작하게 된 거지, 뭐 개발을 빨리 시작해서 원대한 꿈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집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지금 정말 열심히 20대 때 갈아 넣었더니 30대 때 정말 학생들에게 어떤 IT 업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를 깨달게 된 거죠. 그때도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억대연봉까지, 제가 26살에 억대연봉을 찍었는데 그때 느낀 게, 내가 한 8년 가까이 해오니까 이제 조금 IT 업계가 조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30살 딱 되면서 그때 이제 팀노바 창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년마다 고연봉학으로 학생들을 매년마다 기록 갱신하면서 계속 보내면서 나도 이제 이제 안 거야. 본질이 이런 거구나. IT 업계의 본질은 이런 거구나. 고연봉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낀 거지. 근데 이 과정에서 주변에서 말 존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막 무슨 어디서 딱 봐도 어줍잖게 경력 몇 년 안 돼 보이는 애들이 존나 가르치려고 들어. 그런 얘기 애초에 듣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지. 내가 애초에 팀노바 창업할 때 경력이 10년 넘었을 때고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애초에 그런 애들 말하는 거 딜도 안 박혀요. 이렇게 멍청한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 뭐 대표적으로 뭐 PHP 가르친다고 그거 갖고 지랄지랄 하는 거야. 내가 PHP를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쉬워서 처음에 백엔드 빠르게 접하기 좋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얼마나 멍청한 거냐면, 비주얼 베이직이 뭐야? 기초잖아. 근데 나 어렸을 때는 베이직 많이 배웠거든. 베이직 배우고 C로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았어. 근데 내가 그래서 터보 C를 했었고, 베이직 배운 다음에. 근데 비주얼 베이직도 상대적으로 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되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베이직을 먼저 하고 C로 넘어가잖아. 그런 과정으로 그거를 택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PHP가 워낙에 대중적인 언어라서 예전에는 더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인기가 많이 식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것저것 다 비교해도 프레임워크도 제일 많고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일단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아서 개발 기술 검토 공부시킬 때 괜찮아가지고 내가 그걸 먼저 시키는 거란 말이야. 배우기 쉽고, 그래서 베이직 같은 느낌으로 가르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암만 해도 멍청한 애들은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런 거 대충 보고 응용 1, 2단계 때 노드.js도 하고 다른 백엔드 언어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검토에 넣지 않고 기초만 보고 어떻게든 까겠다고 마음먹는 애들이 작정하고 까면 김태희 같은 사람들도 까이고 카리나도 까이고 차은우도 까이는 거야. 뭐 구하라나 설리 이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까였겠어. 그냥 그 사람들 눈밖에 나니까. 여자들의 질투가 존나 무섭거든. 근데 남자들의 질투도 무섭다니까. 얘기하잖아, 남자들은 자기의 능력이 부정당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 그래서 회사 있을 때 연봉 공개되면 서로 그렇게 지랄지랄하면서 싸워. 나는 되게 많이 당해봤어. 왜냐면 내가 프리랜서로 가니까 돈을 잘 벌 거 아냐. 그러니까 내 프리랜서 나름이에요. 근데 아무튼 내가 돈을 좀 많이 받는 프리랜서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막 보면은 좀 어줍지 않게 누가 봐도 열등감 많게 생겼어.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이런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보다 내가 나이가 그래도 한 10살 어린데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벌었단 말이야, 20대 때. 그러니까 괜히 시비 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 내가 또 되게 친절하단 말이야. 의외로 이럴 땐 친절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니까 족밥으로 본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 얘가 나 족밥으로 보는 게 딱 느껴지면, 족밥이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돈 많이 받는 거를 알기 전후가 되게 달랐어, 사람이. 그 전에는 돈을 적게 받고 프리랜서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거기서 갑자기 표정 띠꺼워지면서 되게 공격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런 열등감을 질투를 많이 받아와 본 사람이지. 지금은 더 질투하는 사람들 상대하는 거 전문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아무튼 내가 그렇게 오는 사람들 진짜 막 살면서 진짜 많이 봤거든.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신경을 잘 안 써. 왜냐면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을 내가 왜 신경 쓰고 살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살아요. 물론 그 사람이 뭐 나보다 잘하는 개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연봉이 적어서 속상하면 사장한테 따져야지 왜 옆에 있는 개발자한테 지랄이냐고.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 보면은 여자들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남자가 내 친구를 좋아하면 내 친구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 질투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 난 대학 때.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아니 그 남자한테 그러면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매력 어필을 하던지 지랄을 하던지 그래야지, 왜 굳이 옆에 있는 자기보다 예쁜 여자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실제로 되게 많이 그래요. 그 회사에서도 지 상사한테 얘기해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 원래는. 안 그럼 나 이직할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지도 아는 거야, 자기가 이직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옆에 괜히 고연봉 받는 착실한 사람들한테 괜히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 돼.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도 안 그랬어. 나도 20대 초반엔 착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도 이제 막 별 그지 같은 것들이 하도 그런 게 많이 있고, 내가 또 인정을 많이 받아. 회사에서 내가 좀 이쁨을 많이 받아서 좀 일을 잘하니까. 본질이 그거잖아. 회사는 일 잘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배운 친구들이 다 고연봉으로밖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을 잘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주변에서 고름을 짠다니까. 그래서 왜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 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사는 게 좋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언이랍시고 막 괜히 막 깝치는 애들 있어. 근데 그 사람 얘기 애초에 안 듣는 게 나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성과로 승부를 보는 거잖아, 인생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잘리더라도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잘리는 게 차라리 낫거든.
상사가 시킨 대로 그냥 했는데 잘리면 존나 억울해. 내가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날 왜 잘리게 해?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나이 먹고 후회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젊었을 때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근데 내가 이제 부록에 가까워지는 나이, 그러니까 원래 만 나이로 되면서 좀 젊어졌는데 이제 만 나이가 아닐 때는 원래는 내가 내년이면 39이 됐어야 됐거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많이 느낀 게 나는 최소한 팀노바 하면서 그런 후회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참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팀노바를 하면서 힘든 일이 되게 많았잖아.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많이 걸잖아. 고연봉이라 그래. 어쩔 수가 없지 뭐. 고연봉이랑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도 많이 당했던 거라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면서 느낀 게,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학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SNS 같은 걸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옛날 학교 다닐 때 같이 있던 그 친구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걔네들보다 삶의 수준이 많이 높고, 그리고 내가 공간적 자유가 있으니까 또 저렴한 표 나오면 비행기 타고 이제 떠난단 말이야. 떠나서 그곳에서 수업도 하고 이렇게 개발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나는 해외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데 또 되게 맨날 관심 많아서 맨날 여기는 얼마지? 그러면서 노마드 그 디지털 노마드 하는 그런 어떤 그 도시 지수가 있어.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 괜찮나 보다 이러면서 한 번 가거든. 발리라든지 아니면은 치앙마이 이런 데가 괜찮고, 방콕도 이제 가서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호텔에서 호캉스도 하고 그러거든. 왜냐면 가격 저렴하니까 동남아가. 표만 싸면은 좀 저렴하거든. 하루에 3만원짜리 이런 호텔도 수영장 있고 그냥 근처에 군것질하고 이렇게 놀긴 괜찮거든.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힘들 때마다 가는데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 SNS 이런 데 올리면 그거 갖고 또 이제 고름을 짜고 아주 지랄지랄을 해. 그러니까 대놓고는 안 하는데 뒤에서는 너는 부자잖아 이런 식이야. 근데 내가 왜 부자야? 근데 부자도 아닌데 그냥 넌 그러니까 너는 오면서 나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딱 선 넘는 거 보면은 그 다음부터 까칠함을 보여주지.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데는 약간 좀 전투력이 있어야 돼. 이런 거 보면. 탁골공원만 가도,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물론 쓰레기 같은 인생이 사실 있다 없다 말하기도 힘들어. 자기 맘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있잖아. 나는 거지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거지로 사는 사람들은 되게 싫은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저 사람은 내 기준에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근데 웃긴 건 진짜 거지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항상 보면은 다 자기 철학이 있고 다 자기가 이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그래서 탁골공원 같은 데 가든지 아니면 동네 할아버지랑 조금만 친해져도 뭐라 말이 존나게 많아. 특히나 하다못해 택시 타고 다니면 택시기사들이 존나 가르치려 들어.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뭘 자꾸 가르치려 그래. 그래 내가 옛날에 그러잖아. 이렇게 강남에서 병원 갔다가 치과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데 이렇게 택시 타고 오는데 저 건물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이제 아파트 새로 짓나봐, 재개발하나봐, 좋겠다 돈 많아서 이러고 있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옆에 친구랑 얘기하면서 오거든. 그러면은 갑자기 부자들은 전쟁 나면은 다 도망갈 거예요 이지랄해. 내가 그 아저씨한테 말도 안 걸었는데. 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부자들은,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듣자마자 그럼 아저씨는 도망 안 가실 거예요? 내가 그랬지. 싸우실 거예요? 그랬지. 그러니까 말 돌려. 존나 웃겨. 그런 사람 진짜 많아. 자기가 되게 모순적, 인간이 졸라 모순적이고 자기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이겨내야 이제 진정한 이제 그런 어른이 되는 건가? 근데 아무튼 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좀 이상했어.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제일 인생에서 경계하는 사람 중 하나가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돈이 전부는 아니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돈이 마치 안 중요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되게 정의에 불타서 되게 감성적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모순적인 일들을 많이 이렇게 벌이더라고. 예를 들면 동물보호단체, 어떤 단체, 유명한, 우리나라 제일 유명했던 동물보호단체가 알고 보니까 이제 동물을 뒤에서 안락사시키고 있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놀랬지. 아, 인간은 참 자기 행동에 대해선 관대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느낌처럼 딱 그 내로남불이야. 딱 봐도 내로남불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어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너무 듣지는 마세요.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이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그렇게 사세요. 나는 항상 그걸 많이 믿어. 내가 그래서 20대 때 처음에 난 개인주의자라고 막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거든. 근데 그게 거의 한 19년 전이잖아. 그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 존나 미개해서. 근데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단주의를 되게 싫어했거든, 난 예전부터. 개개인이 행복해야 일단 집단도 행복한 거지. 가장 작은 원소인데. 이게 되게 피곤한 거지. 근데 말이 안 통했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되게 재수없게 볼 수도 있는데, 보세요, 결과 좋은 거. 난 지금 내 직업을 위해서 이 영상들 찍고 있는 거고, 그냥 나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있어야 나를 이해하고 같이 공부해도 시너지가 난다 생각하니까 내가 팀노바 유튜브 운영하는 거거든. 뭐 그렇게 사실은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막 유튜버가 돼서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러기에는 내가 또 부끄러움도 많고, 그렇게 뭐 이렇게 할 말도 없고 막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금은. 그러니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나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 와중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남이 선택해서 그 선택한 인생은 오래 롱런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도 스스로 선택한 그런 스타일로 회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잘해야지. 왜냐면 그 회사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근로자는 뭐 불쌍하고 퇴사 마렵다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역겨웠던 것 같아.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어. 그 사람 생각이지. 근데 퇴사 마렵다? 그럼 입사를 왜 해? 처음부터 퇴사를 하지. 인생 퇴사하지 그냥. 근데 막 들어가서 돈은 받고 싶은데,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돈은 받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다 이거 아니야? 꼰대 비위는 맞추고 싶지 않고. 그럼 비위 맞추고 싶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 되잖아. 뭐 그 사업가들 되게 다 나쁜 놈들이라며. 여러분들이 나쁜 놈이 되기 싫어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설마? 웃기잖아. 되게 모순적이야. 깊게 그 논리를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뭔 소리지? 이런 게 되게 많아. 근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조언을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한 번쯤은 갔다 올 만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왜 그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군대 한번 갔다 온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병특 갔다 왔잖아. 병특, 군대는 안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 아예 면제받은 사람은 군대는 아예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병특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러겠지 뭐. 그런 거야. 그리고 돈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부자들이 더 많잖아. 보통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왜 그러겠어. 나는 그러잖아. 개발자도 실력 좋아서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왜 그래?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외모도 잘생기거나 예쁜 게 좋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받는 혜택을 일반 사람들이 알 리가 있나. 그거를 이제 잔인한 그 시장을 잘생기고 예쁜 애들은 알겠지. 그 시장을 알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돈이 좋다는 거 부자들은 안 되니까. 나는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뭐 가끔 내가 또 이제 항공 그 등급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가끔 나는 이코노미밖에 잘 안 타지만 가끔 업그레이드 해줄 때가 있어. 그러면 업그레이드 되면 기내식도 되게 더 고급진 게 나오고 막 그런 거 이제 보면은 돈이 좋다는 걸 많이 느껴. 아, 좋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비즈니스 타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뭐 솔찬히 한 번씩 해주니까 뭐 근데 그걸 만족하고 사는데, 아무튼 좀 그래.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퍼스트 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지금. 돈 존나 좋음. 그래서 그거 많이 벌려면 더 졸라 잘해야 돼.
더 고연봉 친구들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 난 더 많이 느끼는데, 적당히 일해서 잘 되는 거 없다니까. 워라밸 외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부자일까? 애초에 부를 이룬 다음에 워라밸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실력이 좋으니까. 근데 실력이 안 좋은데 막 20대 초반인데 막 중반밖에 안 됐는데 워라밸 외치는 애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 본인이 그렇게 만족하고 살면 오케이. 그런 사람들은 존경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퇴사 마렵다는 감성이랑 같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게으르게 살고 싶은 거야. 게으르게 살고 싶은데 꿀 빨고 싶은 거지. 근데 막 보면은 한동안 막 보면은 육아 같은 거 올려치기 해가지고 아줌마들이 마치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명절에 전 부치면 허리 끊어질 것 같고 막 이런 감성을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나도 전 부치는 거 좋아하거든. 이게 내가 전을 좋아해서 맛있게 잘 해먹거든. 근데 그렇게 허리 안 끊어져요. 개소리 좀 하지마 진짜. 나 진짜 막 3시간 4시간씩 부쳐도 허리 안 끊어져. 근데 막 그런 거를 아줌마들이 막 허리가 끊어지니 뭐니 막 명절 증후군이니 뭐니 막 그렇게 하면서 살림을 엄청 올려치기 해. 근데 나 자취 오래 했잖아. 나 자취 내가 20대 초반부터 했는데, 그래서 빨래 다 하고 요리도 내가 다 하고 다 할 줄 다 잘하거든. 근데 청소도 내가 다 하고 막 그렇게 사는 입장에서 안 힘들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올려치기 좀 하지마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본질이 딱 드러날 때가 있어. 그때 후회하면은 늙어서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 느낌대로 사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제일 멋있는 거야. 아무튼 오늘은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